중국의 해양경비대가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이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고 필리핀 선박의 출입과 조업을 일방적으로 막은 바 있었는데, 이 필리핀 당국이 이를 전격 철거하고 나서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왜 강경 대응을 했을까요? 그 이면을 와이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남중국해의 스카보로 암초 주변에 중국이 설치한 부유 장애물을 필리핀 당국이 전격 철거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이어서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지난 25일 해저에 단단한 밧줄을 묶어서 통행을 가로막았던 장벽을 완전히 절단하면서 장애물을 제거했다 그러면서 이 장벽은 항해의 위험을 초래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 영상에는 중국 해경선 3척 등이 밧줄의 부표를 여러 개 이은 약 300m 길이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이 부유식 장벽을 필리핀 해양경찰대가 지난 22일 발견한 이후에 필리핀 국가안보 자문관인 에두아르도 아노는 성명을 통해서 중국이 설치한 장애물은 우리 어부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거에 나서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전격 철거를 단행한 겁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런 필리핀의 철거 작업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22일 필리핀 당국에 의해 부유식 장벽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되자 중국 외교부는 이 자국 영해에 접근한 필리핀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서 적법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 어업 수산자원국의 공무선 한 척이 중국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했기 때문에 해경은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당국이 이 부유식 장벽 철거를 예고도 했고 또 그 다음날 철거 작업을 단행했음에도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필리핀이 중국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중국은 왜 강력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배경에는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는 지난 8월 28일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은 필리핀 선박에 대한 중국 해경 함정의 물대포 사용을 포함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은 반드시 도전받고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칼 토마스 중장은 우리 군대가 여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공통의 도전에 직면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원 가능성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토마스 중장은 이어서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필리핀 서부사령부 사령관 알베르토 카를로스 중장과 그가 직면한 도전을 이해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서 논의를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23일 미국과 필리핀이 이 섬나라의 동부 해안에서 미국의 군사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기지 건설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미 필리핀 내에 4개의 추가 기지를 운영하기로 한 상태에서 추가 기지를 또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 필리핀을 향한 중국의 압박에 미국과 필리핀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 중국이 움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필리핀이 이렇게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것은 1992년 미군을 철수시킨 후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철수하자 친중 정책을 펼쳤음에도 중국의 위협은 훨씬 강화됐습니다. 실제로 미군이 사라지니까 중국은 스플레트리 군도, 중국명으로는 난샤 군도라 그러는데 이 스플레트리 군도 일부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필리핀 어선에 총격을 가하는 등 압박은 훨씬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힘이 없는 필리핀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보가 무력화되자 경제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원래는 미군을 몰아낸 자리에 외국인 투자공단을 만들겠다 하는 구상을 했지만 안보 리스크가 커진 나라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은 없었습니다.
필리핀은 이런 경험을 톡톡히 했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강화이고 특히 대중국 대응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군 기지 추가 설치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니케이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추가 기지에 대한 논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최근의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을 넘어서 이 남중국해 지배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나라가 필리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인 존 아킬리노 장군은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 육군 참모총장을 언급하면서 브라우너 장군과 나는 고위 지도자들에게 추가 기지를 고려할 것을 건의할 수 있지만 그 답을 얻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필리핀에 9개의 전초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7개는 루손섬과 팔라완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니케이에 의하면 필리핀 당국이 사마르 섬과 레이테 섬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새로운 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민다나오 동부 지역과 루손 섬의 비콜주도 고려 중입니다. 이렇게 미군 기지를 늘리려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외적으로는 재난 대응과 인도적 지원을 돕는 것이지만 미군의 확장은 섬 국가 주변의 잠재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2014년에 체결된 국방협력 강화협정에 따라서 미국은 필리핀에 군사시설과 인프라를 개발하고 자재와 연료를 사전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기업연구소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대만 해협에서의 잠재적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필리핀은 일본과 함께 미국이 협력해야 될 최우선 순위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쿠퍼는 이어서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만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바로 일본과 필리핀이라고 그러면서 미군이 오키나와와 대만 그리고 필리핀을 잇는 사설을 따라서 미군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중국이 함부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 도발하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일본과 필리핀이 곧바로 최대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에 영해에서의 조건조차 차단당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필리핀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게 되면서 이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필리핀은 두테르테 정권을 거치면서 아무리 친중 정책을 펼치고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는 외교를 한다 할지라도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야욕은 한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주권을 침탈하려 할 때 무릎 꿇지 않고 강경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에 동맹의 힘을 빌어서 대응해야만 필리핀이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강제로 설치한 부유 장애물을 철거하면서 이 중국과 정면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미군이라는 동맹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필리핀 당국이 강제로 철거한 부유 장애물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만약 중국 해양경찰대가 또다시 도발하거나 민병대를 투입하게 된다면 아마도 필리핀 군 역시 또다시 강력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는 사실상의 정면 충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과연 그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